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증여세 계산 한식은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들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입장에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증여를 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고요. 비과세와 채무액을 차감을 해주고요. 증여재산가산액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버지한테 2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한 5년 전에도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증여받는 2억 원과 5년 전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증여공제라는 우리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합산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증여공제를 빼주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 세율이 몇 %인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가 적용이 되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의 그 구간에는 2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5억 원에서 10억 원, 요 과세표준 구간은 30%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세율,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 반은 세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억을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50억이다 라고 하면 이 50억 전체에 대해서 50%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30억을 초과한 20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이 세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진공제를 빼준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과세표준이 만약에 7억이다 라고 했을 때 세금을 1억까지는 10%, 나머지 4억은 20%, 나머지 2억은 30%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7억에 해당하는 구간 30%를 한꺼번에 곱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 30% 해당하는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주면 그러면 아까처럼 계단식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할 때는 보통 다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증여세 산출세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한테 증여를 했을 때 이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했다고 해서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손주한테 증여를 했을 때 할증되는 세액을 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10년 이내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합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이 똑같은 사람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각각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것들을 합산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에 냈던 그 증여세까지 무효로 하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냈던 세금만큼은 차감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 납부세 공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더해줬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낸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전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차감을 해주는 거, 그게 납부세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 재산이 10년간 합산된다라는 의미를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한테 증여를 1억을 받았어요. 근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이렇게 아버지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것이 1억 또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증여받을 때 1억에 대해서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증여받은 금액들이 가산이 돼서 여기에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억 5천이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은 20%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증여받지만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금액들이 있어서 세율이 10%가 아니라 20% 세율 구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증여를 받으면서 세율이 낮은 세율로 10% 이렇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율도 10년으로 해서 합산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동일인에는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한테 이번에 증여를 받았는데 10년 이내에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재산은 합산이 돼서 증여세가 계산이 된다라는 의미죠. 직계 존속은 부부를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에서도 부부가 되게 되면 이 두 분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친할아버지한테 증여받고 또 10년 이내에 친할머니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도 직계 존속이면서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봐서 세율을 계산을 할 때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 공제도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를 합산한다. 그리고 세율도 동일인한테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된다 라고 하니까 증여공제랑 세율 적용이랑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한번 헷갈리는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안 됐는데 엄마한테 또 증여를 받으면 그러면 각각 증여공제를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니죠. 네, 증여공제는 직계 존속 그룹으로 해서 10년 동안 합산돼서 이제 증여공제 5천만 원이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증여받는 이제 수증자가 성인 자녀라고 한다면요, 5천만 원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증여공제라는 거는 직계 존속 그룹으로 해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엄마는 직계 존속 그룹, 동일한 그룹에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공제를 5천만 원 증여받을 때 받았으면 10년이 안 됐으면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엄마한테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높아진다. 이건 맞을까요? 네, 아니죠. 여기에서는 지금 증여공제가 아니라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산칙에서 살펴본 것처럼 10년 이내 동일인한테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이 합산돼서 세율이 올라간다 라고 했었죠. 근데 할아버지와 엄마는 당연히 동일인이 아니죠. 그래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합산되는 직계 존속 그룹이지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데 직계 존속일 경우에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받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라고 한다면 세율이 합산이 되겠죠. 아버지, 엄마라고 해도 합산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10년 이내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과 외할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직계 존속일 경우에 부부인 경우에만 합산이 되니까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각각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1억 증여받았으면 10% 세율, 외할머니한테 1억 증여받았으면 1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책에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인 자녀 A씨는 2017년에 아버지한테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어머니한테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0년 어머니한테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여기에서 포인트 두 가지, 증여 공제 하나하고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 합산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을 때는 처음 증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직계 존속한테 증여를 받아서 공제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1억 5천에서 5천을 빼주면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되고요. 여기에 증여세율은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970만 원 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어머니한테 또 1억 원을 받을 때는 증여 공제는 일단 어떨까요? 직계 존속 그룹인 아버지한테 증여 받을 때 5천을 이미 공제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제는 없습니다. 공제 받을 수 없고요. 공제 금액은 이제 없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어떨까요? 3년 전에 아버지랑 어머니 세율 적용할 때 있어서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1억 원에 대해서 10%를 이미 냈었죠. 어머니한테 1억 원을 받을 때는 증여세율이 10%가 아니라 20%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1,940만 원을 내야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두 가지는 증여공제랑 증여세 세율을 적용할 때 가산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거의 베스트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이 이 증여공제랑 증여세 세율할 때 가산하는 것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증여공제는 직계 존속 그룹으로 합산이 된다. 10년 동안 합산이 된다. 그리고 증여세 세율을 계산할 때 이 누진세율에 합산되는 것은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것을 합산을 하는데 이때 동일인은 직계 존속의 경우 부부를 동일인으로 본다 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